여러분, SK와 LG 배터리 전쟁 참 오랫동안 끌어왔죠. 뭐 하루 이틀을 끌어온 게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요 2년을 가까이 끌어왔으니까 아마 두 회사 모두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배터리 하면 그래도 세계 1등 기술로 키워낸 우리만의 효자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싸울 동안 솔직히 우리 정부는 뭘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SK하고 LG가 배터리 갖고 미국에서 소송전을 하면서 싸울 때 참 창피하다.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이 들은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SK와 LG는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무역대표부죠. ITC가 결정한 내용을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실 미국에서 계속 분쟁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전격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합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는 현금 1조 원, 기술 사용료, 로열티죠. 로열티 1조 원 해서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배터리 전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인력을 SK 이노베이션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 인력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적 자산, 영업 비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싸웠던 거거든, 지금까지요.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결정할 때는 가져갔다. 영업비밀 침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 했다. 이렇게 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비밀에 침해를 했다.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10년간 미국에서 사업을 못 합니다. 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면 SK는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ITC 결정, 미국 무역대표부의 결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업이 내일입니다. 내일.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시점인데 어제 전격 합의를 한 거예요. 어째 보면 그런 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2개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마 이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요. 자국의 기업들도 아니고 한국의 기업 2개가 싸우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K와 LG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라 하는 그런 중재 노력, 그런 게 아마 통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SK와 LG는 합의금 2조 원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 회사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놨으니까 말입니다.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SK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2조 원이잖아. 2조 원. 이게 SK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2조 원인데 2조 원이 SK에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일단 SK에서는요. 2조 원 부담 안 된다. 1조 원은 현금이고 나머지 1조 원은 로얄티이기 때문에 기술 사용료를 천천히 지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양사가 한쪽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부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툴툴 털고 앞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실 배터리 시장 엄청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보세요. 2021년만 하더라도요. 56조 5천억 원입니다. 2022년 내년에는 71조 5천억 원이고요. 2023년에는요. 95조 8천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LG하고 SK가 싸우는 바람에 시장을 중국에 다 내주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요.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는 34.3%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33.5%고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었거든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뒤가 이제 패나소닉이고 그 뒤가 BYD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9.6%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 SDI가 SK이노베이션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시장 자체로 보면 중국이 LG하고 쌍두마차로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LG, SK가 싸우는 바람에요. 1, 2월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 2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19.2%로 떨어졌어요. 지난해보다가 월등하게 떨어진 거죠. 월등하게. 그런데 CATL은 31.7%를 지켰습니다.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죠. 10% 이상. 이게 싸우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BYD라는 회사가 9.6%로 올라갔죠. 또 중국 업체가 CA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5%. 그 시안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2.5%. 이런 업체들은 더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20년, 2021년 올해까지도 소비의 시간이었다.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CATL은요. 기술 개발까지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까지. 이게 기술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셀 투 팩이라는 게 있고요. 셀 투 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셀 투 팩이나 셀 투 카나 두 가지 모두 중국 CATL이 기술 혁신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모두 자꾸 CATL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제 다시 달려야 되는데 과연 시장은 엄청나게 크지만 이게 초기에 시장을 잡지 못하면요. 시장을 다시는 못 잡거든요. 퍼스트 무브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LG하고 SK가 싸우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해서 사실 여러분도 느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두
대한민국의 기업이 싸우는 걸 보니 참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잖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두 기업이 타협을 하지 못하고 난리가 날 때, 그럴 때 정부가 들어가서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를 한 마당에 이제는요 달려가야죠. 기술 격차, 오히려 지금 중국이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거 따라가야죠. 얼마나 따라갈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국인의 저력이 거기서 다시 한번 발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배터리, K-배터리 하잖아요. 배터리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제패하는 또 한 번의 어떤 반도체의 신화를 새롭게 쓰는 그런 모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회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물리쳐야죠.